issuing 코리아스탁. 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스탁 김명신입니다. 코리아스탁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항공주, 면세점주, 카지노주, 여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에 거의 한 29일 정도 지났죠. 4월 29일 오후 3시 30분 기준에서 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 수가요 3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1차 접종을 받았고 그리고 추가로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19만 8,734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상황들을 봐야 된다면은 항공, 면세, 여행, 카지노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난 5월 1일 김해공항에서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륙 첫날이라고 해서 상당히 면세 쇼핑 쪽 그리고 여행객으로 붐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5월 1일자에 오전 11시에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2층에 매주 1회 중국 칭다오에서 항공편들이 들어올 때를 제외하면 늘 적막감이 감돌던 국제선 탑승장이 모처럼 승객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습니다. 제가 기존에 항공주 투자를 할 때는 공항에 사람이 북적일 때까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이 국제선 탑승장에 사람들이 승객들이 모처럼 북적거렸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즐기러 온 사람들인데요. 일단 비행기 비용이 일단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 혜택도 누리는 그러한 여행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수 기대감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항공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부터 서서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암울한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추후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물 물동량도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공사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로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보면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예림당, 진에어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국내 2위 저비용 항공사로서요 한진까지 지분율을 56.3%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저는 대한항공도 좋고 기타 다른 항공사도 좋지만은 저는 진에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LCC 시장 재편 수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차트부터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에어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유입되면서, 특히나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한 상방의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살펴봤을 때는 꾸준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 모멘텀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LCC 시장 재편 수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행 수요 회복에 가장 민감한 대안이 될 수 있는 LCC가 있고요. 이 빠른 주가 상승으로 과거의 2등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비중 90% 이상이 한국인의 출국 수요이므로 외양사와의 경쟁이 제한적인 특성상 국적 LCC 합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성장기였던 2017년도까지 LCC 5사 합산 매출액은 약 3조 3천억 원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LCC 주력 노선이 일본 오사카 공항 폐쇄로 주춤했으나 합산 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항의 슬로포와 일본 여행 불매운동 이슈로 합산 매출액은 여전히 4조 원의 정체가 됐던 거죠. 결국에는 국제선 여객 수요 정상화 시 LCC 시장의 규모는 최소한 4조 원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증설로 슬롯이 증가하는 2023년 정상 시황으로 가정을 했을 때 콘솔리데이션 반영 시 진에어의 스탠드얼론 기준으로 해서 1,448억 원의 순이익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당히 시가총액상으로 봤을 때는 추정 이익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2조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이를 평가하면 현재 2021년의 적정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주가가 21,350원인데 적정가는 3만원 정도 보면은 업사이드는 50% 정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에어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행 레저 관련해서 당연히 뭐 4월 중순부터 서서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란풍선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레드캡 투어가 가장 흐름이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노란풍선을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란풍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서서히 이제 반등 포인트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입되는 모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풍선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에는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란풍선은 패키지, 개별 여행 상품 등으로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 업체인데요.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로 이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등의 불편함이 지속되는 동안은 단기간에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점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비 촉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나와 있는 것은 이 방역 우수 국가 간 자유여행 허용이라는 트래블 버블도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반영시키고 추후에 이제 집단 면역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 여행주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레드캡 투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노란풍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더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특화된 여행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주를 좀 봐야 되는데요. 면세점주는 4월 말일자 기준에서 저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주가가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 면세점주 하면은 크게 뭐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JTC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뭐 신세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주가도 오늘 상당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흐름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는 회복기 점유율 확대 선택과 집중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1분기 실적은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내구재 상품 판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기저, 신세계의 DF 비용 부담 완화 및 점진적 매출 개선,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분기 백화점 실적 개선 속도는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총 매출액이 플러스 24%를 기록하였는데요. 지난해 12% 기저를 크게 넘어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의 업황 개선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 지출 여력 증가, 그 다음에 해외 경비 지출 제한으로 인한 반사 이익, 세 번째는 소득 양극화가 있다는 하이엔드 수요의 증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동안에 눌려왔던 백화점 산업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으며 점진적이나마 면세점 실적 개선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하면 보복 소비고, 보복 소비 하면은 카지노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서서히 주가가 올라가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카지노 업계 실적이 약화된 거죠. 백신 접종 거리두기 완화 이슈로 해서 최근에 주가에 등락이 있게 되는데, 서서히 시장의 관심도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KL,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가 가장 저는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차트룸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유입되고 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파라다이스는 코로나 시기에도 에비타가 흑자 유지를 됐습니다. 1분기 파라다이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요, 에비타 기준 80억 수준의 흑자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난 12월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서 동사의 카지노 또한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GKL과는 달리 동사는 1월 4일 이후 영업을 재개해서 1분기 휴장 기간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인바운드 관광객을 기대하기 힘든 현재 외국인 카지노 매출의 대다수는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제주도 등 카지노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전무한데, 반해서 서울 카지노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30%가량의 매출이 발생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강원랜드나 GK보다는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주목이 되고, 희망퇴직을 또 진행을 해서 BEP를 크게 낮췄다라고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포스트 코로나 보복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첫 번째에 대해서는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행 레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세점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카지노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좀 기원 드리고요. 저희 코리아스탁에서 추천 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